우리들의 이야기가 있는 곳 K타운 두교도. 안녕하세요, 박혜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진구입니다. 박혜란 씨. 네, 박혜란 씨는 재테크 어떻게 하세요? 저는 재테크 정말 몰라요. 할 줄 몰라요.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은행에 뭐 돈도 없지만 은행에 그냥 예금하고 그대로 놔두는 편이에요. 아, 뭐 땅이나 뭐 이런 거에 음, 굉장히 포스는 그래요? 복부인?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네. 딱 이 멘트 딱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재테크? 어. 오늘은 네, 한인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렇죠. 재테크 1호죠.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야, 한번 나눠볼까 오늘 합니다. 부동산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에 CPA 안병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네. CPA님께서는 네. 재테크 어떻게 하시나요? 비밀입니다. 아니 누구보다도 잘하시지 않겠어요? 전문가신데. 살짝만 얘기해 주시면 네. 저한테는. 재테크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버라이어티하게 증권에도 약간 있고 부동산에도 있고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근데 좀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돈이 좀 있어야 재테크도 하는 거 아닌가요? 뭐 이제 작게는 작은 걸 할 수가 있고 예, 또 예.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재테크라는 말이 네. 사실은 이제 본인이 버는 것을 재투자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버는 건데 그 투자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증권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한 돈 1,000불만 있어도 투자를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냥 부동산 같은 건 1,000불 가지고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규모에 따라서 투자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죠. 이 그렇군요. 한인 사회에서 네. 아직도 그 부동산이 재테크 1위인가요? 지금 그 한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선호하는 그 투자가 그래도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그리고 과거의 경험상 그래도 성공률이 가장 높은 부동산에 당연히 투자가 1위로 지금도 고수하고 있고요. 더 재밌는 것은 지난 한 2, 30년 사이에 부동산을 투자해서 망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증권을 투자해서 재미 보시기도 하고 또 많이 잃어버리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부동의 자리를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역시 부동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인가요? 부동의 자리.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소득세 신고를 해보면 네. 그 손님들이 이제 투자하는 내용들이 다 나오잖아요. 이럴 때 손님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건 역시 부동산이다. 그럼 부동산이라는 것이 꼭 우리가 큰 빌딩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그렇죠. 거니까. 뭐 종류가 네. 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네네. 것들이 있어요? 이제 가장 가까운 것은 역시 우리가 늘 생활하는 집이 있죠. 그래서 부동산 중에서 투자 넘버 원은 역시 집. 그래서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집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사는 집에 투자하는 것이 이제 제일 넘버 원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게 되면 자그마한 콘도라든지 아니면 두플렉스 이제 거주지가 2개가 네네. 붙어 있는 것 또는 4개 아파트먼트, 커머셜 빌딩, 땅 이렇게 이제 점점 넓혀져 나가는 거죠. 네. 네. 이 사실 그 부동산이라는 게 네. 뭐 어떻게 보면 투자니까 뭐 다 좋을 수 있겠지만 개인 투자가 있고 또 법인 투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네.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네. 게 더 좋다고 보세요? 보통은 이제 투자 그러면 이제 혼자 투자하는 경우가 있고 네. 또 반면에 패밀리라든지 아니면 친구 또는 이제 뭐 주위에 동업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합해서 이제 투자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이 투자할 경우에는 이제 본인 집이라든지 콘도 하나 정도는 보통 이제 개인 이름으로 사도 오케이. 그렇지만 이제 커머셜 프로퍼티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내가 거주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테넌트들이 거기에 이제 그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사용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리스크를 안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소송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법인을 이용해서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인이라는 것이 이제 한자로는 법으로 만든 사람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만들어서 하는데 미국에서는 혼자서도 이 법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Limited Liability Company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혼자서도 할 수 있으면서 유한 책임으로 재산을 그 내가 투자한 것만 만약 무슨 일이 터지면 그것만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재산까지 들어오지 않게.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LLC라는 것을 많이 선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LLC는 역시 예를 들어서 뭐
친구분들이든 누구 어떤 2명, 3명, 여러 명이 같이 투자해서 네. 투자를 할 때 역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런 같은 법인이라 할지라도 부동산 투자에는 주식회사는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보호는 되지만 세금상 LLC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LLC를 선호하죠.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이 그럼 내가 부동산을 하나 샀을 때 그러면 LLC를 만들어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2개, 3개 많을 때 하는 것이 좋은지 뭐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예. 커머셜 프로퍼티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구입하시더라도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것을 많이 저희들이 권장을 해드려요. 그 이유는 바로 그런 그 라이빌리티 이슈 때문에. 예. 그렇군요. 그렇게 하고 2, 3 여러 개가 있더라도 역시 뭉쳐서 하든 따로따로 하든 별도의 법인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이제 부동산을 2개, 3개, 4개 이렇게 여러 개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이름 짓는 게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그렇죠. 회사 이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뭐 가족들의 이름 또는 이니셜 같은 걸 따서 짓기 시작하시다가 이제 그런 게 너무 이름이 비슷한 게 많으니까 요즘은 어떻게 짓냐면 뭐 3435 월셜 LLC 그래서 이제 주소 앞을 따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보통들 이제 그 LLC를 많이 만들기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콜로라도 블루바드에 있다. 그러면 그 LLC가 뭐지 찾을 필요가 없이 그 주소가 바로 회사 이름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 그렇게도 많이들 활용들 하고 있죠. 그렇군요. 회사 이름이 그렇게 꼭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기억하기 좋게 그러니까 회사 이름을 만드는 거는 그 만드는 사람들 자유고 다만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는 너무 이제 회사가 많다 보니까 그 회사 이름을 다 외우기가 힘드니까 네. 이제 주소로 해놓으면 훨씬 이제 기억하기 좋아서 행복한 그렇죠. 그렇게들 이제 하죠.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전 그런 거 기억 잘하는데. 아니 근데 우리 한인분들 가끔 이제 신문에 나오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함께 투자를 해서 빌딩을 구입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네. 그게 좀 궁금한 게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투자를 해서 소유를 하다 보면 이 소유 권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복잡한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예, 이제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네. 여러 사람이 투자해서 그 부동산을 구입해서 투자하는 것도 있고 또 개인이 투자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이제 계속 그런 말씀들 나누고 있는데 부동산을 소유하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한 3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테넌트 인 커먼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조인트 테넌시라는 게 있고 하나는 커뮤니티 프로퍼티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을 소유하시는 분들은 미국에서 꼭 이 용어를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 부동산 소유 방법을 본인이 어떤 의지에 의해서 또는 본인이 전문가랑 상의해서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브로커분들이나 에스크로우 컴퍼니에서 이런 거를 다 남들이 하던데요 라면 그냥 글로 따라가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차제 그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해 두시는 것이 좋은 것이 2명 이상 살 때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네.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구입할 때 나하고 내 와이프하고 또 자기 스파우스와 같이 공동 이름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3자하고 구입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3자하고 구입할 때는 보통 테넌트 인 커먼을 많이 선호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가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안병찬이가 우리 정진구 아나운서님하고 같이 건물을 샀어요. 그러면 우리가 반반 오너십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죽으면 누군가가 요 반의 지분을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럴 때 그렇죠. 예. 나는 정진구 아나운서님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재산을 다 주기 싫거든요. 그럴 때는 누구한테 기분 되게 나빠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아들한테 이제 주고 싶어요. 네. 이럴 때는 테넌트 커먼을 선택하면 제가 죽게 되면 제 재산이 그대로 아들한테 갑니다. 네네. 그런데 나는 정진구 아나운서님 너무 좋아. 내가 죽어도 내 재산을 드리고 싶어. 이럴 때는 조인트 테넌시를 선택을 하면 내가 죽으면 살아계신 정진구 아나운서님한테 재산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후자의 경우 또 이제 너무 좋아하시고 얼굴색이 긴 말이지만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네. 기분이 좋아지네요 갑자기 갑자기. 기분이. 그래서 네네. 이제 후자의 경우는 네. 보통 이제 부부들이 많이 하죠.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네네. 아내한테 자동적으로 가게 한다든지 넘어가게끔. 아내가 죽으면 네. 이제 남편한테. 네. 그러나 남 모르는 사람들하고 할 때는
그 전자인 테넌트 인커먼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네. 그럼 그 세 번째 아까 세 번째는 이제 말씀하신, 예. 커뮤니티 프로퍼티라는 것이 있는데 네네. 이 커뮤니티 프로퍼티는 미국에서는 9개 주가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이 근처를 살펴보면 캘리포니아, 네바다, 아리조나,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워싱턴 스테이트, 저기 서쪽으로 가서 텍사스, 그다음에 루이지애나, 위스콘신, 뭐 뉴멕시코 이런 주에서만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무조건 반반이에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네. 특별히 우리는 커뮤니티 프로퍼티를 안 할래라고 하지 않는 한 부분은 자동적으로 커뮤니티 프로퍼티가 돼서 모든 게 반반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러죠. 우리 한국 분들, 집은 내 이름은 안 돼 있고 남편 이름으로만 돼 있어요. 뭐 와이프 이름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캘리포니아 법에서는 그런 혼자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소유권 이런 게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커뮤니티 프로퍼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케이스 무슨 일이 생겼다. 예를 들어서 디버스 한다든지 누군가가 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재산은 반반 나눠 갖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재혼하는 입장에서 네. 내 재산을 지키고 싶어. 정말 돈이 많아요. 네. 나이 차가 많이 나는 배우자를 얻은 근데 거죠. 갑자기 눈이 커지죠. 근데 재산을 지키고 싶어요. 네. 이런 경우에 저도 그냥 법적으로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럴 때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합의를 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부부들이 그걸 이제 결혼하기 전에 프리납셔해서 미리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고 네. 그러나 그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또는 그때는 재산이 없었다가 후에 벌은 거는 무조건 반반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허스번이 나가서 열심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집에서 예를 들어서 아내는 일을 안 하고 가사만 돌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돈 벌었으니까 내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아내도 그분이 허스번이 밖에서 일하는 동안 공헌을 했다고 보는 거죠. 일조를 했다. 네. 그래서 억울하시겠지만 반반. 오늘 네. 이 방송 주제가 재테크잖아요. 그렇죠. 돈 버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훈훈해지고 있어요, 스튜디오가. 이게 투자라는 게 이익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익을, 그죠? 그러면 보통 내가 살고 있는 주택에 투자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임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더 나아요? 네, 점점 좋은 질문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제 돈을 내가 똑같은 돈을 가지고 아파트를 살고 있다가 네. 부동산을 하나 구입하려는데 이제 고민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걸 내가 부동산을 사서 내가 들어가서 사는 게 이익일지 아니면 이거를 투자를 해서 렌트를 줘서 렌트 인컴을 버는 게 좋을지 이런 고민을 한 번쯤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특히 세금상으로는 내가 사는 것이 이익이에요. 왜 그러냐면 네. 왜 그러냐면 부동산을 투자해서 버는 소득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렌탈 인컴, 내가 달달이 들어오는 소득. 네.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뭐냐면 appreciation, 가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할 때 가치가 떨어질 것 같을 때 투자하는 사람은 없죠. 올라간다는 전제에서 봤을 때 그렇죠. 내가 내가 사는 집에 대해서는 1인당 25만 달러까지 면세예요. 그러면 싱글일 경우에는 이익이 25만 불 생겨도 세금을 하나도 안 내는 거예요. 네네. 부부 공동일 경우는 50만 불. 불까지. 그렇다면 네. 세금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세금이 최소 30%예요. 그러니까 30, 뭐 이제 소득에 따라 좀 낮을 수도 있지만 이제 평균적으로. 30% 네. 정도는 이익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30%의 세금을 내가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들어가서 사는 거죠. 그렇네요. 그렇죠? 예. 네네.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들어가서 살지 않으면 내가 렌트를 벌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버는 만큼 또 나는 뭐를 해야 돼요? 렌트를 또 내야 되죠. 그렇다면 같은 건물이 이익이 생겼을 때 네네. 과연 어떤 게 이익이냐? 적어도 우리는 세금을 벌고 들어간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투자는 자기 집 장만이 좋습니다. 그게 네.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이제 절세 하면은 이제 뭐 질문들 많이 하세요. 절세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도 많습니다. 이거 세금 혜택 봅니다. 저거 세금 혜택 봅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마치 바위에 이끼가 끼듯이 바위가 있어야 이끼가 끼지고 홍합이 붙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절세의 바위는 바로 내가 사는 주택이거든요. 주택에서 발생하는 몰게지 인터레스트하고 프로퍼티 텍스 이것이 메인
그 공제 항목이 되면서 여기서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뭐 교회 헌금도 공제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세 목적으로서는 내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부동산을 다른 그 렌탈 프로퍼티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부동산이 뭐 한 개가 아닌 분들도 계시잖아요. 집도 뭐 한 2개 갖고 계실 수도 있고, 집도 그렇죠. 있으면서 뭐 또 다른 뭐 비즈니스 쪽 뭐 빌딩을 갖고 계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가 아닌 지금 본인 얘기. 아니에요. 그런 분들 꿈에. 근데 그런 분들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절세 하려면 내 집이 최고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여러 개가 있는 분들은 그럼 세금 문제도 그렇고요. 뭔가 네. 재산 문제도 좀 복잡하게 얽힐 것 같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부동산 투자도 네. 비즈니스와 같이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이제 이익도 만들어지고 공제 항목도 찾아야 되고 해서 절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네네.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절세가 이제 둘로 나눠서 내가 비즈니스에서 나오는 넷인컴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게 절세 방법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벌은 돈을 이제 어떤 재투자를 통해 가지고서 발생될 때 이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이런 방법인데 똑같이 부동산도 부동산에서 발생되는 인컴을 최대한으로 줄여야 내가 이제 그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이제 적게 내고 네. 이익에 대한 세금을 적게 내고 나중에 그걸 뭐 판다든지 이럴 때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부동산도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예를 들면 부동산에서 가장 큰 세금 혜택은 디프리시에이션이라는 감가상각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돈의 지출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공제를 해줘요. 세법상. 예. 그러니까 무슨 이 얘기는 감가상각이라는 건 뭐냐면 건물은 시간이 흐르면 가치가 떨어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좀 전에 얘기했던 어프리시에이션하고 달리 그러니까 낡는다 그러죠. 네. 낙후가 된다고 건물이 낡아지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비용으로 환산을 해. 이런 과정을 감가상각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세법상에서 그것만큼을 공제받을 수 있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에 10만 불 렌탈 인컴이 있었는데 돈 하나도 지출 안 했다고 가정했을 때 돈을 하나도 지출 안 했어도 일정 금액 2만 불이고 3만 불이고 감가상각이라는 명목으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찾아서 세금 공제 혜택 받는 게 중요하고 네. 그리고 이제 건물이라는 것이 뭐 조그만 하우스도 그렇고 유지하다 보면 메인테넌스 비용들이 들어가죠.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세금 공제 받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그 전문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 전문인으로 취급을 받으면 네. 세금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뭐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처음에 이익이 잘 안 나와요. 그 감가상각 때문에. 네네. 이자 공제받죠. 부동산 세금 공제받죠. 감가상각 공제받죠. 그러면 렌탈 인컴 받은 거가 다 마이너스해서 마이너스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맥시멈 2만 5천 불까지밖에 공제를 못 받는데 부동산 전문의로 취급받으면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가 있어요. 10만 불 로스 나면 10만 불 다 공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10만 불 로스다, 2만 불 로스다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돈이 내 집에서 나가는 로스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 이렇게 난 로스를 내가 다른 데서 일해서 벌은 돈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금 혜택용으로 많이 쓰는데 내가 부동산 전문인으로 취급을 받으면 그 제한이 2만 5천 불이라는 제한이 없어져 가지고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방법이 있고. 네, 부동산 전문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부동산 에이전트라든지 뭐 브로커 이런 쪽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라이센스를 받고 법에서 허용하는 정한 그 정도의 시간을 거기에 투자를 하고 그런 이제 그 조건에 부합되게 네. 그걸 맞춰야 돼요. 근데 왜 꼭 그 분야만 그렇게 혜택을 받아요? 그거는 이제 법을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어요. 사실 그것을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저도 한 번도 질문을 받아본 적 없고 찾아본 적은 없어요. 근데 네. 세법상에서 부동산 전문인들한테는 그렇게 줬는데 제가 지금 질문을 받고 추측컨대 우리가 보통 이렇죠. 부동산을 우리는 지금 재투자하는 거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똑같은 부동산인데 내가 계속 팔고 사는 걸 전문적으로 한다 그러면 나는 뭐예요? 이게 재투자가 아니라 마이 비즈니스.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인으로 취급을 받는 사람은 당신은 재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 비즈니스 우리가 취급을 해주겠다. 경기 활성. 그렇지. 그래서 당신이 로스가 난 것은 뭐 해주겠다. 공제를 다 받게 메꿔주겠다. 해주겠다. 비즈니스처럼. 오, 이런 네네. 컨셉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렇네요. 네. 아니, 일리가 있는 말씀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는 뭐 아마 맞을 겁니다. 제 예, 생각이. 부동산이 네. 많이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세금도 그렇고 뭐 알아볼 것도 많고 복잡하네요, 조금. 그럼요. 네. 세상에 뭐 공짜가 없습니다. 네, 네. 네. 이 부동산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은 또 아는 얘기 같아요. 전 처음 듣는데 뭐죠? 1031 익스체인지라는 네. 게 있어요? 네. 어떤 거예요? 예, 1031 익스체인지 이제 부동산을 투자 많이 하신 분들은 정확하게는 몰라도 많이 들어보신 얘기고 부동산 투자 이렇게 많이 관심을 못 두셨던 분들은 처음 들을 수도 있는 건데 아주 중요한 컨셉입니다. 부동산을 관심 있는 분들은요. 자, 내가 이 부동산을 구입해서 일정 기간 가지고 있고서 이제 팔았을 때 이익이 100만 불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 네. 한 30만 불 정도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30만 불이라는 세금을 내가 내지 않고 좀 연장을 해서 이 30만 불을 투자해서 다운 페이먼트에서 또 다른 건물을 내가 하나 더 살 수 있다면 이것은 돈을 내가 쓰면서 정부로부터 정부에다 세금 낼 돈을 내가 쓰면서 이자를 한 푼도 안 내고 내가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 용어 다 우리 생각하지 말고 네네. 그거 논리를 생각해보면 네. 정부에다 세금을 30만 불 내야 되는데 이 세금을 정부에서 나한테 한 10년 뒤고 나중에 내. 그러면 난 이 돈 가지고 이자 한 푼도 안 내고 계속 투자할 수 있죠. 아,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문이 있어요. 열려 있는 문이. 네, 그것을 우리가 1030 익스체인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1030 익스체인지라는 말은 뭐냐면 1030이라는 건 텍스 코드예요. 텍스 코드가 이제 그 번호가 다 있는데 그 네네. 번호를 쓴 거고 무슨 얘기냐면 내가 100만 불 주고 파는 이 부동산보다 같거나 높은 금액, 더 높은 금액에 재투자할 경우에는 네. 이 부동산을 처분해서 발생된 소득 30만 불에 대한 세금을 연기시켜주겠다. 납부를 연기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다음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그러니까 대신에 더 비싼 쪽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거 왜 바뀐 만들었겠어요? 값이나, 네. 경기 활성화. 그렇죠. 세금 더 받으려고. 그렇죠. 이제 자꾸만 이제 경기를 활성화시켜서 네. 재투자하게 만들어서 그 돈을 다른 데 하지 말고 부동산에 계속 좀 투자를 하라 이런 거죠. 아니 그럼 그 다음 건물을 안 팔면 세금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그때까지는 팔을 때까지는. 팔을 때까지 언젠가 팔겠죠. 개를 물려줘도 되는 거죠? 자, 아주 오늘 굉장히 좋은 질문을 계속 네. 하시는데 네네. 근데 뭐 재테크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오늘만 그러네 갑자기. 지금 그게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팔았잖아요. 이익이 생겼는데 세금을 안 내고 1030 익스체인지 통해서 다른 부동산을 샀어. 그럼 언젠가 내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만약에 이것을 최종적으로 트러스트에 넣어가지고 그냥 본인이 죽으면 그 세금은 영원히 안 낼 수 있어요. 그래서 that's a big tax saving strategy. 아주 좋은 그 절세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네. 많은 분들이 알면서도 거기까지 못 가고 지쳐서 팔아서 현금화 시키고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죠. 그게 그렇죠.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 사이에 얼마나 그 주위에 윙윙윙 대고 다니는 그 투자 기회들이 많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냥 뭐 비즈니스에도 투자하고 다른 데도 가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개인 신상 변화도 많이 생기고 그렇죠. 그러나 네, 그런 네. 것이 없다면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어차피 그 재산을 자녀들에게 줄 것 같으면 상속 계획으로 그 부동산을 트러스트에 넣어가지고 그냥 놔두면 나중에 유산으로 그 물려주게. 세금이 한 푼도 안 내고 네. 그대로 자녀들한테 야, 넘어가요. 이 예. 세금 공제만 해도 엄청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 그 이제 한인분들 같은 경우에 네. 미국에 부동산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지만요. 한국에다 투자하셔서 한국에 그런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혹시 한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네. 이 아까 1031 익스체인지 말씀하셨는데 이게 적용이 되나요? 네, 어떻습니까? 그것도 역시 좋은 질문이신데 어떤 분들은 적용이 된다는 분들인데 답은 적용이 안 됩니다. 아, 안 네. 돼요. 예.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뭐 우리 이제 LA 시티, 카운티, 캘리포니아, 미국 있죠. 그럼 그 각 그 정부 기관마다 만드는 법은 그 인트레스트가 그 정부 기관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미국에서 만든 법은 미국 내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부동산 활성화를 원하는 거지 미국에다 부동산을 팔아놓고서 부동산을 다른 나라에 가서 사고 이러면은 미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에 투자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네. 1031 익스체인지에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 내에서만 네. 적용이 가능하다. 주에 상관없이 미국에서는 다 예, 미국 동일하게. 내에서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 질문이요, 한국 네. 분들한테 상당히 많이 와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그 커머셜 빌딩 하나 처분을 해가지고 한국에 친척한테 연락 왔는데 아주 굉장히 좋은 물건이 있어. 그러면 이거를 팔고서 그걸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sorry, 그거는 세금을 여기 내시고 난 돈으로 따로 투자하셔야 가셔서. 돼요. 네. CPA님께서 보시기에 앞으로 부동산 투자 전망이 어떠실 것 같아요? 네, 우선 이제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전망은 이 세상에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제가 지난 한 30년 동안 쭉 회계사로서 생활하면서 지켜보고 이 K타운을 지키면서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부동산, 첫째, 아파트는 지금 아마 미국 전역을 여행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파트는 쌀과 같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아파트는 계속 경기가 당분간은 좋을 거로 보여지고요. 커머셜 빌딩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쇼핑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점점 리테일 샵들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럼 리테일 샵이 어려워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렌트 내기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커머셜 빌딩 같은 거를 구입하실 때 그 안에 들어있는 테넌트의 성격이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가 들어있는 거하고 신발 가게나 옷 가게가 들어있는 거는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같은 렌트를 받아도.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잘 보고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당분간은 부동산 경기가 예전처럼 네. 2005년, 7년 이전처럼 그렇게 막 가파르게 올라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이제 상당히 그 안정적으로 성장세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것은 지금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우리가 금방 이렇게 내놨다가 오르면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꾸준하게 갖고 계셔야지 이게 또 값도 오르고 또 반대로 떨어지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네. 오늘 이제 주제가 부동산 투자에 관한 건데요. 혹시 이제 부동산 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께 뭐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부동산은 성급한 마음으로 투자하는 것은 금물이고요. 부동산은 살 때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네. 팔 때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구입할 때 돈을 버는 겁니다. 즉 부동산을 잘 사야 돈을 버는 거지. 그것을 부동산을 잘못 사놓으면 네네. 팔기도 어렵고 굉장히 그 애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절대 지금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1031 익스체인지를 세금 혜택을 보겠다고 막 서둘러서 구입을 하다 보면 잘못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부동산은 살 때 잘 사야 된다. 네. 오늘 네. 정말 주옥 같은 멘트들이 그러니까요. 아니 아파트는 쌀이다. 바위에 낀 이끼. 부동산은 살 살 때 때. 돈을 버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야, 다음 시간에 또 어떤 또 주옥 같은 멘트들이 나오실지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은 안병찬 CPA 모시고요. 우리 한인분들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야입니다. 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정말 근데 네. 투자는 하고 싶네요. 아니 오늘 사실 이렇게 말만 이렇게 하지 네네. 그래도 기분은 좋나요? 그렇죠. 뭔가 좀 배워서 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같이 할까요? 둘이 해도 된다고 하던데. 그럴까요? 오늘 이 방송이 저희 네네. 케이타운 투게더 시청자분들에게 네. 부동산에 혹시 관심 있거나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네. 아주 유익한 정보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래로 연락처 나가고 있죠. 아래 연락처로 또 연락을 주시면은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프로그램 제작하는데 반영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